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두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입니다. 이번은 25년도 세제 개편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개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세 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예체능 학원비를 세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드디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왼쪽 말고 오른쪽 거를 보시고요. 그 오른쪽 거 안에 표가 있죠. 표가 원래는 되게 좀 간단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 부분이 복잡해졌냐면 맨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기본 공제 한도라고 해서 원래는 7천만 원 이하자는 300, 7천만 원 초과는 250, 기본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자녀 한 명이 있으면 350, 275로 늘려주고, 자녀 2명 이상이면 그 공제 한도를 400만 원, 300만 원으로 조금씩 더 올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이 많았었어요. 이거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아봤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하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진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적용 기한이 원래는 25년도 말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올해 없어진다 했다가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1년 연장, 2년 연장, 이런 식으로 연장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시원하게 3년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 말까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게 되겠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자녀 수가 1명 또는 2명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한도 금액을 더 주니까 혜택을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자, 7천만 원 이하의 자의 기본 한도가 300에서 400으로 올랐다고 볼게요. 아이가 2명 이상이어서 예전에는 공제 한도가 300이었는데 이제는 공제 한도가 400이래요. 그럼 1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었죠? 그럼 100만 원만큼 혜택을 보는 건가요? 세금에서 100만 원 줄어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낮은 세율이 6%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에 6%면 6만 원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아이 둘이면. 근데 내 세율이 15%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한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세금에 대한 효과는 15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공제 금액 다 혜택 보겠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신용카드 소득 공제할 때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왼쪽에 있는 공제 대상,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공제 대상 뭐예요? 총 급여액의 4분의 1,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금액이 한도 내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4천이에요. 1,000만 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 1,000만 원 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한도로 또는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출산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만지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녀 수에 따라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보육수당이라고 하는 것 비과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월급이 만약에 300이에요. 300 중에서 우리 식대 20만 원 빠지죠? 비과세로 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차 기름값 이런 것들 20만 원 또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20 식대 20 자가운전 보조금, 그랬다가
아이를 키우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만 원을 또 빼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월급은 300이어도 20, 20, 20, 60이 빠집니다. 그래서 신고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신고는 240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비과세 항목인데요. 그중에 자녀가 둘이면 그래도 20만 비과세를 빼주자 이런 규정이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많이 낳아라 뭐 이런 얘기죠. 아이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얘기를 나누시다가 다자녀 2명이나 3명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꼭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이제 타밀 아카데미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실무 교육을 갈 때 저는 실무자들한테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2명이어도 옛날에는 20 빠질 수 있었다가 지금은 2명이면 이제는 40만 원을 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되는 셈인데 20만 원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만 2만 원이에요. 세금까지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그 근로자한테 36만 원을 줄여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실무자들이 세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아이가 많으신 분들 올해는 어쩔 수 없어요. 내년부터는 꼭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아이 수에 따라서 자녀 수당 2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4대 보험 보수 월액 변경해달라고 해가지고 4대 보험료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원천세도 좀 적게 떼이는 그런 혜택을 좀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당으로 확대가 됐다. 마지막인 건데요. 초등학생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제 지원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교육비 세액공제. 우리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들어보셨죠? 우리 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교육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교육비. 초, 중, 고 학비라든지 무슨 교복 구입 비용이라든지 교과서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공교육비니까 그 공교육비를 초중고는 1년에 한 명당 300만 원을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이때 이 교육비에 원래는 공교육비인데요. 사교육비도 공제되는 게 있어요. 사교육비인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맞습니다. 누구냐면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치원이나 무슨 뭐 어린이집이나 그런 애들이 있죠. 한 7살 그쯤에 있잖아요. 걔네들도 학원 적지 않이 다닙니다. 뭐 태권도, 미술, 피아노 뭐 이것저것 다니죠. 수영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공교육비는 아니지만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이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사실 보면요. 저희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교육비가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뭐 밥도 공짜, 뭐 책도 공짜, 다 공짜거든요.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공교육비에는 없습니다. 다 사교육비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조금 복잡한데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 페이지 가장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교육비 안에 포함을 시켜줄게.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까지만 한정해서 예체능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를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비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면 이 교육비 세액 공제를 15%를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교육비 냈나요? 그러면 15%인 3만 원이 깎이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20만 원짜리인데 1년으로 따지면 36만 원이에요. 거의 2달치 학원비는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억하셔야 될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니까 이것도 저희 학원 거래처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체능 학원, 미술, 피아노, 뭐 이런 음악 학원들 있죠. 그리고 태권도 이런 체육시설 교육비만 이렇게 2학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시고 주변에 학원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와 관련돼서 아신 분이 계시게 되면, 아니면 대부분 다 아이들 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요거를 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6년도 지출하는 분부터 한 2달치 정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학원비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부 세제 개편안 한번 두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